네, 글로벌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지켜볼 텐데요. 미국 증시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다소 좀 하락하는 흐름을 면치 못했고요. 아시아 증시 혼조세였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동안에 좀 랠리를 펼쳐왔습니다. 이에 따른 경계감이 뚜렷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 알코올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은 포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어닝에 대한 경계감, 두 가지 경계감으로 인해서 관망세가 뚜렷했고요. 또 낙폭이 좀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고요. 전반적으로 1% 안팎의 하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7%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서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되면서 다시금 17,000선 아래로 내려서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16,900선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30개 구성 종목들 흐름도 좋지가 못했습니다. 대부분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26개 종목이 밀려났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낙폭이 가장 컸던 종목은 바로 항공사 보잉이 좀 차지하는 흐름이었는데 항공사 보잉보다도 좀 막판에 낙폭을 더 키웠던 종목이 있네요. 통신업체 버라이즌이 2% 가까이 밀려났고요. 이어서 항공사 보잉,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금융사들도 부진했습니다. 나란히 하락률 3위와 4위로 기록되는 흐름이었고요. 이와 함께 제너럴 일렉트릭, AT&T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통신업 그리고 금융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고요. 이런 가운데서 시장 대비 선방한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세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조정을 받을 때는 국내에서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 내수주들이 부각되는 만큼 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마트가 시장 대비 선방을 했습니다. 0.76% 상승을 했고요. 이와 함께 대표적인 소매업체 P&G, 이 프록터앤갬블이 0.46% 상승을 했고 이와 함께 엑손모빌 0.18% 올랐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만이 상승하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도 보겠습니다. S&P 500도 이틀째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가는 0.7% 조정받았고요. 1963.71포인트. 이 낙폭은 앞서 보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부진했던 쪽이 바로 나스닥 종합지수입니다. 나스닥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이 다시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날 비교적 크게 낙폭이 나왔고요. 중소형주들의 급락도 이날 나스닥에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이날 나스닥은 1% 넘게 밀려났는데요. 1.35% 조정받았습니다. 4,391.47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이 나스닥에서 인터넷주들의 동반 약세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흐름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실적으로 확인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우려가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페이스북이 이날 4%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트위터 급락이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요. 7% 넘게 밀려났고요. 이 엘프 밖에도 야후라든지 구글도 나란히 2%대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개별 종목 보실까요? 나스닥 시가총액 1위의 종목 애플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중국 쪽에서 좋지 못한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어제는 약세 장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재료로 인해서 선방했는데요. 이날은 중국 정부가 이동통신 업계에 이 마케팅 지출 삭감을 지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고가 제품이 주요 라인업을 이루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좀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날 0.64% 조정받았고요. 95.35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이 중국 쪽에서의 좀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종목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어제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부정적인 소식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어제는 이 차량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면은 이날은 중국 쪽에서의 소송 관련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요. 이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해서 현재 소송을 당했습니다. 현재 보상금은 39억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테슬라 주가 흐름에도 다소 영향을 미쳤죠. 1.61% 조정받았습니다. 220달러 선을 내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알코아 실적을 내놨는데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이날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2분기 EPS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12센트, 전년 대비했을 때 흑자 전환이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1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년에 7센트 수준이었는데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 시장 예상치가 12센트였는데 이것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1.21% 상승하면서 15달러 선 위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선 정규장 거래에서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날 정규장에서는 0.75% 상승하면서 14.85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내일 정규장 거래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증시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앞서서는 독일의 경제 지표가 좋지 못했는데 이날은 영국의 제조업 지표도 예상보다 저조한 결과를 나타낸 게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 대형은행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무시했다라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금융권에 대한 우려도 강화됐는데요. 먼저 영국의 FTSE 100 지수입니다. 1.25% 비교적 크게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독일 증시도 1.44% 밀려났습니다. 고요. 프랑스 CAC 40지수 1.25% 조정받았습니다. 유럽의 주요국들은 대체로 1%대의 하락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아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보합권 내에서의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상승과 하락폭 제한되는 가운데 대체로 보합권 내에서의 흐름 보여졌는데요. 먼저 일본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2025 지수는요 0.42% 하락했습니다. 15,314.41엔에 거래를 마쳤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0.2% 아주 소폭의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이 본토 영향을 받으면서 대만 각권 지수도 0.11% 상승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요 보합권 내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본, 인도, 싱가포르 세 국가가 조정을 받았고요. 중화권 증시는 소폭이나마 올랐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